자, 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 여러분들 비주얼 싱킹으로 그림 안 그리고 PPT 보면서 자기 생각 공책에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 사회를 공부를 했었고, 이제 조선 역사로 좀 깊숙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대부분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승리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승리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워낙 그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막연하게 임진왜란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 일본을 막아낸 대단한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결국엔 우리가 승리를 했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승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정말 힘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전쟁 속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진왜란이 정말 자랑스럽고 승리를 기념할 만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좀 슬프고 또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임진왜란을 맨 처음에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임진왜란이거든요. 자,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볼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임진왜란은 1592년 음력 4월에 시작이 됐어요. 일본이 불시에 조선을 쳐들어오면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조선에서 외란이,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굉장한 토론을 했었는데, 결국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쳐들어왔어요. 1592년에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요게 맨 처음 시작된 부산진에서 시작된 임진왜란 초기 전쟁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자, 보면 이 성 있죠? 이 성이 부산진이야. 그리고 이쪽이 다 일본이거든요. 일본. 여기가 조선. 딱 봐도 병력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죠?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배가 부산진에서 쫙 봤는데 배가 쭉 오는 거야. 일본 배들이 오니까 부산에서는 어떻게 막연하게 생각했냐면 쳐들어온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저 배들이 우리한테 곡물을 바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자가 어마무시했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곡물을 바치러 온 수송선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배들이었어. 전투배였어. 그래서 부산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불시에 당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죠. 이게 몇 시간 만에 함락이 돼버립니다. 한 12시간 만에 금방 함락이 돼버리고 일본이 부산진으로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임진왜란 초기의 모습이지요. 자, 여러분이 부산진 순절도 속 조선 군인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번 공책에 써보죠. 시간 조금 줄게요. 여러분이 부산진 순절도 속 조선 군인이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선생님 너무 두렵고 또 슬펐을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난 진짜 죽었구나. 저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지?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 부산진의 군인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부산진 순절도 속 조선인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몰살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슬픈 일이죠.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잘리고 코가 잘라서 죽였어요. 귀랑 코를 왜 잘랐냐?
이 나중에 귀랑 머리를 못 자르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귀, 코 이런 건 가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 코 같은 거를 잘라가지고 몇 명이나 죽였느냐, 몇 명이나 죽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귀랑 코를 잘라서 가져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디로 올라가냐? 부산시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이제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동래부로 올라옵니다. 일본군들이 이렇게 동래로 쭉 올라와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이제 임금이 있는 한양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동래부 순절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요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일본군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조선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이한 점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도망가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조선군인 중에 하나인데, 한쪽인데, 이제 일본군들이 쫙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갈등하는 거야. 도망갈까? 그래, 도망가야지. 하면서 어때? 이 창을 다 지금 땅으로 집어 던지고 도망갈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앞쪽에서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이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산 쪽을 도울 만한 병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일본군을 보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지원을 안 오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그래서 사형을 당해요. 그 책임을 물려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이 그림 속에,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 조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일본군이 쳐들어오면서 동래부 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내어줘라. 길을 내어주지 않으면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동래부가 어떤 대답을 했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요 검은색 목판 보이나요? 이 검은색 목판? 자, 일본이 얘기합니다. 길을 내어줘라. 내어주지 않으면 다 죽이리라. 이랬더니, 자, 동래부에서 검은색 목판에 6글자를 써서 일본군 쪽으로 확 집어 던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자로 전사이가도난이라고 썼습니다. 뭘까요? 자, 싸울전이에요. 그죠? 사는 죽을 사. 이거는 이는 쉬울 이야. 그러니까 가는 빌려줄까. 도는 길도. 나는 어려울 난. 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요. 전사이 가도 난, 싸울 전, 죽을 사, 쉬울 이, 빌려줄까, 길도, 어려울 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떨까요? 싸워, 죽기는 쉬우나, 뭘 빌려주긴 어렵다, 길을 내어주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목판을 확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길 못 빌려주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는 너희들하고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되게 특이하죠? 자,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자,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빨간 관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되게 특이하죠? 이 사람도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동래부사 송상현이에요. 자, 동래부사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부산 시장이야.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 이 동래부를 지켰던 그 신하이자 동래부의 리더인데, 이 사람이 딱 관복을 입고, 그 다음에 북쪽을 바라봅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쪽에 누가 있을까요? 북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임금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들이 와르르르 쳐들어오니까 죽음을 직감하고 북쪽에 계신 임금님한테 절을 하는 그림이 아까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부채에다가 시를 하나 써요. 편지와 같은 시를 하나 써서 노비를 부릅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봐라. 그래서 부채에다가 시를 쓴 다음에 이걸 우리 아버지한테 갖다 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부채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이 부채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고성월훈, 열진고침, 군신의중, 부자은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달무늬처럼 포위당한 외로운 성, 이게 동래부예요. 포위당했단 얘기야. 동래부가 포위를 당했고요, 아버지. 이웃성과 지는 잠든 듯 고요하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이거 왜 이래. 군신의 의가 무거우니, 임금님하고 저의 의리가 무거우니까 부자의 은혜는 가벼이 하오리다. 아버지, 날 낳아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내가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겠으니까 당신과 나의 은혜는 좀 가벼이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처절하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제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야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라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말을 남길 수가 있겠죠? 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마웠고, 앞으로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남기는 게 대부분인데, 송상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나를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쓴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지 한번 고민해서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 보이나요? 여자들이에요. 그죠? 여기도 여자들입니다. 그죠? 자, 이 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붕에 있는 기와장을 떼서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군들한테 집어 던지고 있어요. 처절하게 싸운 거죠. 칼도 없고 총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이라도 던지면서 너희랑 싸우리라, 이러고 있고요. 이 사람은 동래부 기생이에요. 동래부 기생인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천민이죠. 그냥 술 따르고 또 기해했던 여성인데,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일본 놈들한테 욕을 볼 수는 없다 해서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몸을 뛰어내려 죽는 장면입니다. 절개를 지켰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여성들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분들 어떤 마음으로 왜군에 맞섰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 놈들한테 항복하느니, 왜군에 항복해서 내가 더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열심히 싸우다가 깨끗하게 죽겠다, 이런 정조, 또 절개, 의리, 정의, 이런 마음으로 싸웠겠죠. 어떻게 보면 참 멋지신 분들이야.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생님이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렇게 위기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하찮은 신분이었고 여리고 약했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삶이 더 위대하고 고상한 삶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들은 결국은 왜군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겠지요. 이 사람은 도망쳤으니까 좀 더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잡혀서 조선 사람들에 의해 처형을 당했죠. 자, 어떤 삶이 더 고귀한 삶인지, 그리고 같은 죽음이더라도 어떤 죽음이 더 숭고한 죽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래부의 마지막이에요. 동래부는 이 동쪽성이 무너지면서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죠. 동쪽성이 무너지면서 일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동래부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과 관리들이 모두 죽었고요. 이 동래부가 함락이 되면서 일본군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선을 하나하나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위태로운 조선이 시작된 거죠. 자, 임진왜란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등의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임진왜란이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조금은 슬프고 또 마음 아프고 현 시세가 비춰봐서 우리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임진왜란 이야기로 만나요. 고생했어요. 안녕.